50대와 60대, 인생의 긴 마라톤에서 어느덧 종착지에 가까워지며 은퇴라는 큰 문턱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준비에만 집중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은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적절한 자금은 기본이지만 여가와 즐거움을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황량한 미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노는 법을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바쁘게 일하며 그 중요성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자칫하면 은퇴 후 고독과 무료함 속에서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며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 준비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로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은퇴 자금만큼이나 중요한 노는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삶의 중심은 어떻게 놀 것인가? 은퇴 전에는 바쁜 직장 생활과 다양한 사회적 의무로 인해 개인의 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죠. 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지인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고 은퇴했지만 갑자기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자금은 충분했지만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은퇴 후 몇 달 동안 TV만 보고 시간을 보냈고 점차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이내 그의 배우자가 당신은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했지 정말로 놀 준비는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한 후에야 취미생활과 새로운 활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예전보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돈만큼 중요한 함께하는 사람들. 은퇴 후 여가를 어떻게 보낼지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취미생활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직장 생활에서 쌓아온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는 20년 넘게 직장 동료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인생의 대부분이었고 은퇴 후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며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그는 동네의 등산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3. 새로운 경험과 도전, 나이를 초월하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 번은 65세에 처음으로 요가를 시작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내 몸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요가를 시작했지. 라며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 어렵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유연해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새로운 도전은 우리를 다시 젊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례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어떻게 놀 것인지, 무엇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소비하는 시간보다는 삶을 즐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은퇴의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도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다면 그 시간은 우리 삶의 새로운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 일에 쫓기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자, 이제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어떻게 잘 놀 것인지, 무엇을 즐길지에 대한 준비도 시작해보세요. 이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말이죠. 은퇴 후 여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보낼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경제적 안정만을 준비하다가 막상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곤 합니다. 돈이 충분해도 하루하루 무료하게 보내며 점점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여가 준비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은퇴 후를 위한 취미 리스트 작성의 중요성.
은퇴 후 시간이 생기면 처음엔 휴식을 만끽할 수 있겠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 시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은퇴 전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 해보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취미를 가진 은퇴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다시금 자신에게 집중할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한 58세 남성은 은퇴 후 새로운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고 동네 음악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취미 하나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되죠. 2.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주는 힘.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동안엔 업무와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세 여성 어씨는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사라지면서 삶의 허전함이 커졌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퇴직 직전에 가입한 독서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모임은 그녀에게 단순한 독서 이상의 의미를 주었고 삶의 새로운 목표와 행복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어씨는 책을 읽는 즐거움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책을 매개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였어요. 라며 그 경험을 소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은퇴 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자원봉사와 새로운 삶의 의미 찾기. 은퇴 후에도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원봉사는 그 중에서도 은퇴 후 삶의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활동입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남을 돕는 일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 고령자 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하는 은퇴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70대의 B씨는 오랫동안 회계사로 일했고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던 중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재정 상담을 하며 자신의 경력을 활용했고 덕분에 자부심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일할 때처럼 바쁘진 않지만 이 활동이 내 삶에 큰 의미를 줘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내 인생도 더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찾는 자원봉사는 은퇴 후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4. 창의적인 취미와 신체 활동의 조화. 은퇴 후에는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창의적인 취미는 뇌의 활동을 자극하고 신체 활동은 건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특히 은퇴 후 신체 활동을 게을리하면 건강 상태가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취미와 운동을 적절히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의 C씨는 은퇴 후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으로만 여겼지만 요가를 하면서 점차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단련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가는 그의 신체 유연성을 높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요가는 내게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선물했어요.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됐죠.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처럼 신체 활동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은퇴 후에 새로운 도전, 나이 제한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새로운 도전은 나이를 초월해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뇌의 건강을 유지시키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D씨는 은퇴 후 외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결국 그는 외국어 동호회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해외여행을 갔을 때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여유가 있는 지금이야말로 도전하기 좋은 시기죠.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여가 준비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만으로 행복을 살 수 없듯이 은퇴 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여가 준비와 사회적 활동, 새로운 도전은 은퇴 후 삶을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통해 활력을 찾을지 고민하고 계획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의 시간이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진정으로 즐기고 살 수 있는 시간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대기업 퇴직 후 20평 아파트로 은퇴 부부의 현실 고백. 우린 왜 이렇게 빨리 퇴직했을까? 40대 후반, 남편은 예상보다 이른 희망퇴직 통보를 받았고 나는 그의 표정을 보며 직감했다. 이제 진짜 은퇴라는 게 눈앞이구나.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아직 중학생 아이를 둔 부부처럼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둘뿐. 수입은 끊겼고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평 아파트로의 이사라는 큰 결정을 내렸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20평이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아직 나이가 젊은데 벌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은퇴 준비라는 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삶을 줄이는 용기, 소비를 줄이는 선택, 그리고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실 분들을 위해 은퇴 후의 삶에 필요한 진짜 준비는 무엇인지 3가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례 1. 우리 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증이 왔어요. 55세 회사원의 고백.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TV 앞에만 앉아있던 아버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한마디에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퇴직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사회적 역할을 잃게 되면 큰 혼란이 옵니다. 정체성 혼란, 우울감, 무기력감 이건 실제로 퇴직 후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도 되어 있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2년 이내에 우울 증세를 겪는 비율은 일반 성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퇴직과 동시에 하루 루틴을 다시 짰어요. 아침엔 걷기, 점심엔 가벼운 독서, 오후엔 유튜브 영상 편집. 돈을 벌기보단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 그게 더 시급했거든요. 사례 2. 집 줄이고 빚 갚고 우리 부부 다시 웃어요. 48세 부부의 재정 회복기. 이 부부는 35평 신도시 아파트에 살다가 퇴직 후에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외식, 여행, 대형 마트 쇼핑 그대로. 그러다 1년 만에 퇴직금 다 쓰고 카드 돌려막기까지 시작됐죠. 결국 20평 빌라로 이사하면서 생활 전환을 시작했답니다. 한 달 생활비를 3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이고 그만큼 부부 사이에도 여유가 생겼대요.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젊은데 왜 줄여? 라고 하지만 미리 줄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퇴직 후의 소비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아무리 큰 연금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평균 연금 수령액이 월 90만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소득 줄이기와 동시에 소비 체질 개선은 필수예요. 사례 3. 작은 집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20평으로 이사한 부부의 이야기. 서울 근교 42평 아파트에서 살던 40대 후반 부부. 자녀가 독립한 뒤 부부 둘만 살게 되자 허전함이 컸대요. 그래서 과감히 20평 아파트로 이사. 재미있는 건 물리적 거리가 줄어드니 정서적 거리도 가까워졌다는 점이었어요. 거실에서 남편이 기타를 치면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예전엔 각방 쓰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한 날도 많았는데 요즘은 같이 산책도 하고 소소한 대화가 많아졌어요. 은퇴 후엔 돈보다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나쁘면 아무리 연금이 많고
넓은 집에 살아도 외롭고 고단해져요. 공간은 작아도 마음은 더 따뜻해지는 게 바로 은퇴 후 삶의 묘미 아닐까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의 본질은 수입보다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 돈 준비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정한 자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일상의 루틴을 얼마나 잘 설계했는가? 소비 패턴을 줄이는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가족, 특히 부부 관계를 잘 가꿨는가? 저희 부부는 20평 집으로 이사하며 위 세 가지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이 지금은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용기 내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무리한 소비, 단절된 인간관계, 목표 없는 하루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삶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우리 부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앞으로 뭐 하지? 혹시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하지만 이걸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1. 지출 고정화, 내가 쓸 수 있는 돈부터 정하라. 은퇴 후 삶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지출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 달에 얼마까지 써도 괜찮은가? 예요. 예를 들어 우리 부부는 월 지출 상한선을 180만 원으로 정했어요. 관리비 포함 전세집, 자차 없이 대중교통, 주 1회 외식, 넷플릭스 하나, 유튜브 프리미엄 하나. 이렇게 하니까도 충분히 생활이 되더라고요. 지출을 고정하면 인생이 고정됩니다. 불안감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죠. 2.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작은 일 하나 만들기. 퇴직 후엔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의 의미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반복되면 사람은 금세 지칩니다. 그럴 땐 작고 단순한 일이라도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우리 부부는 처음엔 블로그에 일상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은 작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돈은 거의 안 되지만 뭔가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 채널 덕분에 시골로 귀촌하신 분이랑도 연락이 닿았고 친구도 생겼어요. 일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일. 그게 하나만 있어도 은퇴 후 인생은 확 바뀝니다. 3. 배우자와의 관계는 재정비가 아니라 재설정이 필요하다. 퇴직 후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 뭔지 아세요? 당신 왜 맨날 집에 있어? 같이 있으면 피곤해. 왜 내가 밥만 해? 같이 살자고 한 적 없어. 이런 소리들이 반복되면서 서로 지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년 이후 황혼 이혼까지 가는 부부도 많죠? 우리는 아예 다시 약속을 정했어요. 아침 식사는 각자. 가사 분담은 일주일 단위로 교대. 하루 한 번은 같이 산책. 각자 혼자만의 시간도 존중. 이렇게 하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가 줄고 오히려 더 따뜻한 대화가 생기더라고요. 부부 관계는 퇴직 후 동지가 되어야지 서로의 감독이 되면 안 됩니다. 은퇴는 리셋이 아니라 리디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설계에 훨씬 가깝습니다. 인생을 다시 짜는 거죠. 수입도 줄고 활동도 줄지만 그 대신 자유는 늘고 선택권은 많아집니다. 지금 4050대이시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은퇴는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랬듯이 20평 아파트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이 오히려 더 단단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긴 다 60 넘기 전에 은퇴하더라. 한국에서 오랜만에 미국에 사는 친척과 통화를 하던 중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럴 리가? 싶었지만 듣다 보니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은퇴요? 우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했지. 그래야 미국에선 살아남거든. 한국은 은퇴가 밀려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나이가 오면
떠밀리듯 회사를 나와야 하고 퇴직금과 국민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구조죠. 하지만 미국에 사는 한인들, 특히 오래전부터 이민 와서 자리를 잡은 1세대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나이가 되면 은퇴해야지라는 말을 실천 가능한 목표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기에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미국 한인들이 실제로 은퇴 전에 준비한 3가지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는 계획의 결과다. 50대부터 움직인 이민 1세대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8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엔 세탁소에서 일하며 하루 14시간씩 땀 흘려 일했죠. 영어도 익숙지 않고 현지 문화도 낯설었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늙어서까지 몸 쓰면 끝난다. 그래서 50대가 되자마자 수입의 일부를 IRA 개인 은퇴 계좌와 401k에 꾸준히 넣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세탁소는 60세를 기준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61세에 장사를 접고 은퇴했습니다. 그들은 은퇴 직후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지금은 아틀란타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냅니다. 한 달 생활비는 약 $2,500.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 일하고 은퇴 후엔 내가 쓸 시간과 돈은 내가 준비해야죠. 나이 먹으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교훈 은퇴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준비의 결과입니다. 퇴직이 임박한 60대가 아니라 수입이 활발한 50대부터 움직여야 가능해집니다. 2. 집 한 채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답이다. 연금형 부동산 투자한 김 사장.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리커스토어 편의점을 운영하던 김 사장은 55세가 되던 해 가게를 매각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냐고요? 그는 40대 중반부터 임대 수익이 나오는 소형 아파트 2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처음엔 은행 대출로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세입자를 받으며 차근차근 갚아나갔습니다. 결국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매달 세후 $3,500 정도의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죠. 김 사장은 말합니다. 한국은 집 한 채에 올인하지만 여긴 현금 흐름이 생명입니다. 은퇴 후에는 집을 팔아봤자 살 곳도 필요하고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매달 나오는 월세가 최고죠. 교훈 미국 한인들은 단순히 자산 보유가 아닌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부동산도 은퇴 후 쓸 돈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게 만드는 게 핵심이죠. 3. 은퇴는 지출 최소화로 완성된다. 비용 구조를 바꾼 한인 여성 최 씨.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62세의 최 씨는 비교적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고액 연봉도 아니고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일찍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쓸 돈을 줄였어요. 그게 최고 전략이에요. 최 씨는 50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절약 라이프를 시작했습니다. 주택은 작은 타운하우스로 다운사이징. 보험도 필요한 항목만 남기고 정리. 외식, 쇼핑 줄이고 자가요리 중심 생활. 자동차는 오래된 중고차로 유지.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매일 작성. 그 결과 월 $1,800로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돈은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미리 소비 습관 바꾸지 않으면 은퇴 후 공포가 따라옵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교훈 은퇴 준비는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활 구조를 바꿔야 진짜 은퇴가 가능합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훈련 없이는 어떤 자산도 금방 바닥납니다. 마무리하며 한국과 미국, 은퇴의 차이는 바로 선택과 준비입니다. 한국에선 은퇴가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미국 한인들, 특히 1세대 이민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퇴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삶의 전환점입니다. 미리 시작하고 구조를 만들고 지출을 다듬어야 비로소 이 나이쯤 되면 은퇴하더라는 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당신도 아직 은퇴는 먼 이야기라고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미국 한인들의 전략을 참고해 보세요. 그들의 은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 되면 다 은퇴하더라. 미국 한인들이 준비한 3가지 은퇴 전략. 미국 내 한인 이민 1세대들 중 일부는 60세 이전에 은퇴를 실현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찍 은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통된 준비 전략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산 흐름 구조와 연금 설계, 그리고 지출 최적화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기대와 다르게 매우 현실적입니다. 경제적인 기반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자유는커녕 생활의 불안정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뒤따릅니다. 따라서 은퇴는 나이보다 준비 상태가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미국 한인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은퇴 시스템 안에서 효과적으로 준비한 전략 3가지를 소개합니다. 1. 조기 은퇴의 핵심은 선제적 연금 준비 50대부터의 자산 설계.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401k나 IRA 같은 개인 은퇴 계좌를 통해 은퇴 자금을 준비합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캐치 마이너스 업 컨트러뷰션이라는 제도를 통해 추가 불입도 가능합니다. 이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사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꾸준히 수입의 15%를 401k와 IRA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또한 60세에 사업을 매각해 목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연금을 본격 수령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준비는 수익이 활발할 때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축만 할 것이 아니라 세금 혜택이 있는 은퇴 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연금형 부동산의 활용. 한국은 부동산 보유 중심의 은퇴 준비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식이 선호됩니다. 특히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은 은퇴 생활에 큰 기반이 됩니다. 사례: 캘리포니아의 김 씨는 40대부터 소형 멀티유닛 부동산에 투자하여 월세 수익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5세에 은퇴했음에도 매달 $3,500 이상의 현금이 자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고정 자산보다는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 가치보다는 유동성과 수익성이 생존력을 결정합니다. 연금형 부동산, 배당주, 리츠 REITs 등 다양한 수익형 자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지출 최적화가 은퇴 지속 가능성의 열쇠. 소비 패턴의 구조 전환. 은퇴 후에는 벌어들이는 돈보다 덜 쓰는 돈이 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생활비 구조를 줄이는 훈련 없이는 어떤 자산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례: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한 한인 여성은 은퇴 전 5년간 생활비를 철저히 통제하며 소비 패턴을 바꿨습니다. 자동차, 보험, 외식, 주거 등 대부분의 고정비를 다운사이징하여 지금은 월 $1,800로도 무리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시점에는 지출 구조를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미리 절약하는 습관과 노후 지출 예측표 작성을 통해 본인의 소비 성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는 시기가 아닌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정년퇴직 이후 은퇴라는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사는 많은 한인들은 실제로 은퇴를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준비 없이 은퇴하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선택임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나이에 따라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단계입니다. 자산과 지출, 수익 구조를 스스로 설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미국 한인들이 보여준 은퇴의 진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은 참 묘하죠. 한편으로는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함께 찾아옵니다. 바로 제가 이번 이야기를 나누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60세 퇴직 후 꿈꾸던 세계 여행. 하지만 남편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만 사실 주변에서 가끔씩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은퇴 후 많은 부부가 여행을 꿈꾸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여행지에서 큰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영영 한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프고 무거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꿈꾸던 은퇴 생활이 정말 괜찮을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에서 꼭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3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누구나 본인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입장으로 듣고 공감할 수 있다면 더 준비된 은퇴와 한층 건강한 마음가짐을 갖게 될 거라 믿어요. 1. 갑작스러운 질병. 뒤늦게 알아챈 보험의 중요성. 62세 김씨 부부 이야기.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62세의 김씨 부부입니다. 부부는 매일 살던 동네에서의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은퇴 후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남편은 교사로 정년퇴임했고 부인은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 형태로 비교적 일찍 일을 그만두었죠. 이들은 은퇴 후 바로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곳의 드넓은 자연과 여유로운 분위기에 한껏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 중 남편이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진단 결과 대장암 3기.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치료 비용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들었죠. 게다가 호주에서의 치료는 보험이 거의 적용되지 않아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예정됐던 여행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생각보다 빨리 암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보험 상품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렴한 상품들만 들어뒀던 게 화근이었죠. 김씨 부부는 이제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퇴직금을 빠르게 소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남은 건 불안감과 스트레스뿐이었죠. 이 사례에서 느끼는 건 은퇴 후 즐거운 삶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은퇴 후에는 유동적인 수입원이 적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더 취약해지는 법이니까요. 2. 꿈꾸던 요트 라이프. 그러나 시작도 못한 채 산산조각. 58세 윤씨의 바닷가 생활. 두 번째 사례는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58세 윤씨 이야기입니다. 윤씨는 해상 관련 회사를 운영하다가 은퇴 후 퇴직금과 적당한 규모의 자금을 모아 소형 요트를 한 척 장만했어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처럼 모험을 즐기며 살겠어 라며 친구들에게 은근히 자랑도 많이 했었죠. 처음에는 요트에서 숙식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항해 자격증도 준비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요트를 끌고 첫 항해를 해보려 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닥쳐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 바다에서는 날씨 한 번만 잘못 만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된 거죠. 특히 윤씨 혼자서 장거리 항해를 하기에는 체력적, 기술적으로 무리가 따랐습니다. 게다가 요트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접안 시설 이용료, 연료비, 관리비, 정박지 비용,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 등이 계속 쌓여갔어요. 여행을 떠나 보기도 전에 정비만 하다가 예산을 대부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꿈만 크게 부풀렸던 요트 여행은 해보지도 못하고 중고로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 씨는 이 일을 겪고 난 뒤에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미리 파악했어야 했는데 난 내가 가진 돈과 시간을 너무 과신했다라는 후회를요. 은퇴 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준비나 실행 가능성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3. 자녀에게 물려줄 건 줄였지만 지금을 더 충실히 살고 있어요. 65세 최 씨의 소박한 행복 찾기.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사례는 비교적 밝은 이야기입니다. 65세 최 씨는 비교적 일찍 은퇴 후 여유 있는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고 수익형으로 돌려가면서 어떻게든 자녀에게 물려줄 아파트나 상가 하나를 더 마련해주고 싶어 했죠.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적었고 일상은 늘 절약 모드.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서 각자 생활이 안정적임에도
부모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 스스로를 너무 옥죄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가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은 없었지만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제야 최 씨는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지금 너무 잔여만 생각했나? 나중에 불시에 일이 생겨 병원비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이대로는 지금을 즐기지 못하겠다. 결국 본인이 소유했던 상가와 주택 중 하나를 과감히 처분하고 그 자금을 활용해 노후 자금과 생활비, 여행 경비로 나누어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즐기며 등산도 하고 매주 수영을 하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최 씨는 매년 국내외 여행을 가며 가끔은 자녀 부부와 손주들을 초대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덜 절약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여유와 지금을 사는 행복감이 커졌다고 해요. 자녀들 역시 재산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고 건강한 부모님이 최고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은퇴 생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위 세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건강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에는 안정된 수입이 크게 줄어들거나 끊김으로 질병이나 사고가 생기면 금전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기 쉽습니다. 의료보험, 간병보험 등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해요. 현실적인 계획과 취미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지만 막연하게 꿈만 크게 키울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단 질러라는 마음으로 진행했다가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소박해 보여도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행복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재정 관리와 자산 분배. 자녀나 가족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다 보니 정작 본인에게 쓸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내 삶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해요. 생존 비용뿐 아니라 여가 및 취미 비용,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등을 현실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현재를 즐기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재미있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다가 정작 오늘과 내일을 망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도 미래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60세 퇴직 후 꿈꾸던 세계 여행. 하지만 남편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이 한 문장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충격적이고 슬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돈이 많다고 다가 아니고 건강만 챙겨도 다가 아니죠. 결국 균형이 중요해요. 재정, 건강, 사회적 관계, 취미, 여가, 생활 등 여러 측면을 균형 있게 살피면서 내게 맞는 은퇴 후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세계 여행이 최고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매일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함께 소소한 봉사활동을 하며 느긋하게 지내는 게 행복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은퇴 후에도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